자, 그러면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하는 투자는 뭐냐? 에너지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공공연히 가진 결론이에요. 전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인공지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얻어내게 될 거라는 게 올해 들어서 포트폴리오상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대표적인 게 사모대출입니다. 수익성은 10% 정도 기대한다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사모대출. 자, 그러면 2025년 가장 주목해야 하는 투자는 뭐냐? 사실 오늘 저는 항상 이제 좀 그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결과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항상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결과를 그래서 이해하는 패턴이 계속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시장은 에너지 시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엔 비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글로벌은 에너지 전쟁 중이에요.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쯤에 마리오 드라기라는 이 사람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던 사람입니다. 전 총재예요. 마리오 드라기. 그래서 이 사람은 유럽 위기가 났을 때 뭐라고 불렸냐면 슈퍼마리오라고 불렸던, 별명이 슈퍼마리오예요. 마리오 드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금리 인하 여러 번 하면서 유럽을 살렸죠. 그래서 굉장히 존중받는 22 총재입니다. 지금은 내려왔지만. 이 사람에게 유럽연합이 의뢰했어요. 연구를. 어떤 연구를? 유럽의 미래에 대해서. 컴패티브니스니까 유럽의 경쟁력을 위한 조사, 연구를 의뢰했어요. 더 퓨처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게재를 했는데 뭐 쇼크, 유럽 사람들 쇼크 받았습니다. 자, 이 글 내용 중에 저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화두로 던진 것 중에 가장 쇼크를 줬던 거 뭐냐면 미국과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로스 프로젝션. 성장 관련된 그런 예측에서 봤을 때, IMF 예측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유럽은 진짜 처참합니다. 보시면 23년도, 24년도 성장에 관련돼서 보면 미국은 이런 정도인데요. 보시면 캐나다, 재팬보다도 유럽은 어때요? 훨씬 낫습니다. 예. UK는 이제 독립하고 나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UK, 유로존 다 합친 거죠. 그죠? 이 예전 유로존은 어때요?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격차가 커져만 갈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세 가지 그 대답, 그 중에 저한테서 가장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초점을 뒀던 것 중에 에너지입니다. 이 두 개의 이 자료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걸 그대로 옮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 같은 그런 1인당 소득으로 봤을 때 그 미국에서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주가 미시시피랍니다. 미시시피. 미국 어느 정도냐면 36,000불. 이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랑 같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제일 가난한 주입니다. 이 36,000불이 유로화로 하면 3만 유로 정도. 왜냐하면 달러당 유로에 대한 부분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3만 유로 정도인데, 이 3만 유로보다,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미시시피보다는 좀 잘 사는 지역이 어디냐? 유럽 전체를 보면 요 녹색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어때요? 더 넓은 지역은 미시시피보다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지역, 못 사는 나라인 겁니다. 생활 수준을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에너지라는 거죠. 그 리테일 가스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런 가스 가격, 에너지 그런 가스 가격이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158%예요. 158%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런가 하면 인더스트리얼 가스, 산업용 가스는 더합니다. 345% 비싸요. 그래서 못 산다는 거예요, 유럽이. 에너지가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차이에서 GDP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상 앞으로 장기적으로 패권을 잡거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살려면 에너지에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공공연히 가진 결론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방법의 차이가 있죠. 중국은 원유나 이런 쪽에서 천연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어때요? 신재생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국은 어때요? 이미 싼 에너지 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유, 그러니까 석유와 천연가스에 그냥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므로 해서 뭘 하겠다고요? 유럽을, 중국을, 전 세계를 앞질러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에너지, 전력입니다. 전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인공지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얻어내게 될 거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에서 가장 싼, 말하자면 에너지 독립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석유 더 하고 천연가스 더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시겠지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47%가 높습니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가장 높죠. 사우디아라비아 47%. 뉴멕시코의 리컨트리라는 리그 하나가 원유 이 셰일 원유 이 리그 하나가 오펙 6개를 합한 것만큼 뽑아내요. 그래서 보시면 최고의 생산량. 그런데 이 역사상 최고 20년도부터 봤을 때 최고의 원유 생산량을 뽑아내고는 있는데 이 원유 생산을 하는 그 유전들은 가장 적어요. 숫자가. 보시면 이 빨간색이 리그 숫자인데 리그 숫자는 역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생산량은 최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AI라고 자랑하는데요. 물론 AI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겠죠. 하지만 가장 큰 건 셰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프래킹 기술이 발달한 거죠. 기술의 발달 맞습니다. 예.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미국은 가장 적은 유전수를 가지고 가장 많은 양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어때요? 값이 가장 쌉니다. 에너지 값이. 에너지 값이 가장 싸니까 어때요? 인공지능 할 때 완전 유리한 거죠. 예. 뭘 해도 돈이 남는 거죠. 이게 싸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사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국은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국 기준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이제 또 비슷한데 US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전력원으로 대두되는 늘어나는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리뉴어블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요 황토색이 이제 페트롤륨, 그 다음에 파란색이 내추럴 천연가스, 그 다음에 붉은색이 원전 뉴클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딱 봐도 하늘색 뭘까요? 내추럴 가스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원유에도 엄청나게 지금 최대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지만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전력원이 있으니 천연가스라는 겁니다. 내추럴 가스. 그거를 자료화 또 봤더니 주요 가스 파이프라인 데이터 센터 위치가 지금은 데이터 센터들이 어디 옆에 있어요? 가스 발전소 옆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스 생산지들입니다. 요 데이터 센터 나타나 있는 요 옆에가. 그래서 어찌 보면 석유를 통해서 원유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맥세븐이 이제 막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테크들이 이제 천연가스 계약을 마구 터뜨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천연가스 업체입니다. 킨더 모건. 얘네들이 얼마 전에 내는 수요 전망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19% 증가할 거다. LNG 수출 92% 증가할 거다. 산업향 공급 11% 증가할 거다. 와, 엄청난 증가 커브입니다.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증가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천연가스는 밸류체인상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천연가스만 그러냐? 아니면 원유 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이 업스트림은 뭐냐면 탐사하고 뽑아내는 겁니다. 시추하는 거예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이제 원유 뽑으면서 같이 뽑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시추, 개발, 생산, 탐사 이게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뭐냐면 보관, 운송 이거 뽑은 거 보관하고 있다가 운송합니다. 다운스트림 뭐냐면 그걸 전달, 그 다음에 생산 뭐냐 화학 제품으로 나옵니다. 다운스트림.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많이 생산되고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나 천연가스 업체가 다 돈을 버느냐? 아니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더 많이 생산되니까. 많은 양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투자한다는 건 천연가스 값으로 올라가는 거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 값이 미국이 수출을 많이 늘리면 값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얼마 전처럼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하니까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자재 투자. 그런데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밸류체인 중에서 미드스트림 회사들 그러니까 보관하고 운송하는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격에 둔감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실적이 좌우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연가스 가격과 미국 대표 미드스트림 기업, 운송, 보관하는 기업들의 합산 실적을 보니까 보시면 가격은 빨간색이 헨리허브, 미국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그런 그 거래소죠. 그 거래소의 천연가스 가격은 폭락했는데 정작 이 천연가스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하죠. 파란색이 영업이익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가격이 폭락했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증가해? 라고 하면 얘들은 미드스트림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보관되고 운송되기만 하면 수익성이 늘어나는 거지 가격에 둔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수출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많은 운송이 늘어날 거라 그랬죠. 왜? 이제는 인공지능에 천연가스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안정성을 기하려면 미드스트림 기업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5년도 관심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것은 사모시장입니다. 사모시장 중에서 오늘은 사모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캘퍼스는 뭐냐면 캘리포니아 연기금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이죠. 이 캘리포니아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포트폴리오상 비중을 늘리겠다고 한 대표적인 게 사모대출입니다. 자, 5였는데 8, 거의 2배는 아니지만 다른 거에 비율 보세요. 40에서 37 줄이죠? 13에서 17 이게 사모주식은 늘리고 아까 프라이빗 에쿼티 늘린데 채권 30에서 28 줄이죠? 15에서 15 레버리지 뭐 이렇게 가는데 얘는 압도적으로 비율적으로 많이 늘립니다. 뭐를요? 사모대출을요. 그리고 둘 다 늘리는 게 사모죠? 사모주식, 사모대출.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뎁스. 예, 그래서 25년도에 사모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중에서 프라이빗 뎁스, 프라이빗 에쿼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라이빗 뎁스 뭐냐? 이제 그 저희가 BDC로 소개드렸던 사모 대출이에요. 자, 왜 이쪽이 그럼 늘리느냐 투자가 연기금 같은 데들이 보면 손실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해지고 있는 거죠. 직접 대출의 건전성이 계속 개선됩니다. 보면은 클리프워터라는 그 다이렉트 랜딩 인덱스 만드는 회사 있는데 이쪽 다이렉트 랜딩 회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인데 이 회사의 안정성, 손실률을 보면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보시면 레버리지 론이나 하이힐드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안전도가 높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대출 성과별 성과에서 대출 채권별 성과. 그러니까 그 하워드 막스가 이 채권이라고 말했던 픽스드 인컴들 중에 요 세 가지 다 들어가죠. 얘까지 다 해서 네 개가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수익성이 어때요? 성과가 직접 대출이 압도적입니다. 11%죠. 둘 다 네 개 다 픽스드 인컴인데 상당 부분 안전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면서 수익성도 매우 좋아지고 있죠. 압도적입니다. 23년, 24년도 가는 길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런 면에서 수익성이 좋다. 보시면 수익과 리스크의 관계를 보시면 리스크와 수익에서 가장 효율적인 거 뭐예요? 사모대출. 부동산, 인프라, PE, VC, 천연자원, 원자재죠. 이거보다 어때요? 천연자원 딱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사모대출이랑 수익성은 같은데 위험은 어때요? 3배예요. 3배. 위험은 얘는 10%인데 얘는 25%죠.
프라이빗 에쿼티 수익성은 좋은데 위험도 증가합니다. 예. 수익성은 10% 정도 기대한다면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뭐예요? 사모대출. 인프라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보다. 저희가 지금 인컴 자산에서 25년도 순위에는 앞부분에 사모대출이 있고 부동산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부동산도 투자 인컴 자산 안에 들어가지만 올해 순위로 보면 앞쪽에 사모대출이 있어요. 효율성은 더 사모대출이 높죠. 왜? 보시면 부동산이 위험은 더 높으면서 15%죠? 이익은 어때요? 수익은 10%로 똑같아. 그럼 이거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위험만 부동산이 좀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보다는 사모대출 투자를 찾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부동산 중에서 어떤 부동산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각각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사모대출의 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합니다. 자, 보시면 24년도 654개, 23년도 596개였는데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이전에 그거에 대한 관련해서 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최근 들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